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작년부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유동성을 축소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의 상승과 위험이 공존하는 시장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나라는요, 윤석열 정부에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부동산 시장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또 서울 부동산은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앞으로 부동산에 자금을 더 투입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요, 집이 없는 사람이 벼락거지가 되었지만은 윤석열 정부 때는요, 집이 있어도 서울과 지방의 소득 격차, 부동산 가격 격차로 인해서 지방에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 또한 벼락거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철저히 노동이 아닌 부동산으로 계급이 나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무서워서 또다시 연끌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수많은 자금들이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을 막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대한민국은 정부에서 부동산을 계속 띄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1980년대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오펙으로 인해서 달러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불크가 나타났죠. 더 이상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못할 정도로 금리를 인상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금리가 너무 올라가게 되니까 은행에 불을 지르겠다고 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어떻게든 부동산을 살리면서 서민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 먼 미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지도 보면요, 딱 내용 나오시죠. 서울과 경기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나머지 지방들은 여전히 하락세인데, 서울과 경기가 우리나라 인구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를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계속적으로 재편되고 있어요. 경기도의 웬만한 소도시들의 부동산 가격이요, 대구의 부동산 가격을 훨씬 전에 다 넘어섰어요. 제2의 벼락거지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노동의 가치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난 지역 또는 부모님이 서울, 경기 지역 쪽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알아서 부가 쌓이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신분의 격차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정부에서 돈을 풀면 풀수록요, 수도권하고 지방의 부의 격차는 계속적으로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민들이 서울로의 진입이 어렵듯이 이제 지방로들은요, 수도권으로 진입 자체가 정말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다시 1호로 좀 돌아와서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부동산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 게 장기 평균보다 언더슈팅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울 부동산이나 대구의 이제 특정 지역 몇 개 집어드렸었죠. 거기 거론하면서 매수 이야기했었고, 그 지역들 다 오르고 있죠. 또 하나 이야기 드렸던 게, 이제 정성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당분간 가격에 이런 급격한 상승은 없다. 이게 특정 지역의 상승 또는 특정 지역의 하락이 나오면서 평균 가격이 되는 거고, 이를 제가 양극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양극화가 이제 앞으로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조금씩 반복되면서 올라가다가 언제 부동산이 다시 하락할 것이다 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였나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까지 검토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정책적으로 돈을 풀었다면요, 이제 시중금리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이 돈들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은행 가계대출 보면요, 6월까지 한 20조 원이 증가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26조 원 증가를 했고요, 기타 대출이 약 6조 원 감소를 했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주택을 구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상반기 20조 원 중에서 4, 5, 6월에 17조 원이나 대출이 증가했죠. 이제 정부는 집사라고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있고, 금리 인상 막으면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요, 부동산 시장 추세적 상승 아니다라고 하고 있죠. 정부에서는 부동산이 계속 오르기를 원하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이 버블이 터지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니까 계속 이 버블들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게 언젠간 터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2023년에 특례 보금자리로는 40조 원 풀었고요. 올 상반기에 신생아 특례 대출 6조 원 풀었습니다. 하반기에 부동산 PF 안정화로 94조 원 지원할 거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볼 게 지난 2년간 부동산 정책들이요, 수요자 중심이었어요. 부동산을 매수해야 되는 사람들 중심으로 지원이 있었는데 뭐 대출 요건들을 없앤다든지 금리를 뭐 1, 2%로 낮춰준다든지,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나 급락한 급매 매물들을 이제 소화시키는 그런 전략들을 섰다면은 이제는 공급자인 건설사들을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건설사들은 이자가 낮아지게 되고 부실 아파트들이 처리될 거고, 굳이 미분양 아파트들을 할인 분양하거나 여러 혜택들을 지원할 이유가 없는 거죠. 높은 금액으로 천천히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정부에서 좀 부동산 가격 띄우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하겠다고 하죠. 실제 미국채 신용물 금리는 올해 4.7%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4.2%까지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파월은 미국 경제가 과열이 아니다라는 말과 함께 9월에 미국이 금리 인하할 확률이 72%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풀고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면은 시중에 이제 돈이 계속 돌게 되는 거죠. 여기에 뉴스에서 절대 다루지 않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건설사들이 공사비 급등한다면서 분양가 높게 받고 있고, 또 뭐 계약 다시 하면서 건축비를 올려야 한다는 등 이게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국내 철근 가격 보면요, 2023년 4월 톤당 100만원에서 지금은 톤당 약 68만원으로 30%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재비는 30% 하락을 했는데 무슨 공사비가 급등을 해요. 말도 안 되죠. 시멘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건설사, 금융, 정부가요, 부동산 가격을 올려받아야지 건설사는 수익 증가하고요, 금융권은 대출해주는 거 돈 회수 가능하고요, 정부는 세수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실제 자재 비용은요, 부동산 가격만큼이나 폭락을 하고 재고가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건설사들 손실 났던 거요, 이런 걸 통해 갖고 한 방에 좀 만회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띄워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은행 대출금리도요, 서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또 부동산에 돈을 집어 넣을 거예요. 사람들은 부동산 이자 비용에 허덕이면서 소비는 줄어들게 되죠. 그럼 정부는 또 내수경제 활성화 이야기하면서 또 돈을 다시 풀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결국 수도권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부가 축적되는 겁니다. 전형적인 기득권들을 위한 대한민국이 되는 거죠.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들은 물이 왜 뜨거워지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삼성과 현대 같은 대기업으로 인해서 버티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없었다면 벌써 아르헨티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그로 인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